이런 알트코인 투자 신탁을 저희가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현물 ETF가 나올 수 있고 알트코인 투자 신탁이라는 상품에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의 정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신탁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어떤 알트코인 현물 ETF가 언제 출시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아발란체, 투자 신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알트코인 신탁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알트코인 투자 신탁이 어떤 종류가 있고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레이스케일은 2013년에 설립된 가상자산 관련 자산 운용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은 마이클 존넨샤인이 CEO직에서 물러났고 골드만삭스 출신인 피터 민스버그가 CEO직을 맡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월에 승인됐던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7월에 상장된 이더리움 현물 ETF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알트코인 관련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하죠. 투자 신탁을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탁과 ETF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리서치 센터의 Gradually then Suddenly 보고서에서 차이점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TF와 투자 신탁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기반 자산을 추종한다면 신탁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ETF와 달리 투자 신탁 같은 경우는 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이 순자산 가치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탁과 같은 펀드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를 NAV라고 하는데 이 NAV를 결국 그 펀드 관련 기반 자산의 가치에 대한 프록시로 저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NAV와 펀드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만 발행이 되고 상환이 된다는 차이점 때문에 ETF는 실시간으로 추종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차이가 없지만 투자 신탁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어떤 NAV와 펀드 가격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펀드 가격이 NAV 가격보다 큰 경우를 프리미엄 그리고 펀드 가격이 NAV보다 낮은 경우를 우리가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ETF와 다른 이런 투자 신탁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때를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BTC가 ETF로 전환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SEC가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는 GBTC라는 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한 게 무리한 결정이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트코인 투자 신탁을 저희가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현물 ETF가 나올 수 있고 알트코인 투자 신탁이라는 상품에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의 정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신탁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알트코인 투자 신탁은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약 12개의 알트코인 신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알트코인 신탁은 이더리움 클래식 과 지캐시를 위한 알트코인 투자 신탁이 있었고 이후에는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리고 스텔라 루멘 에 대한 알트코인 신탁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 가상자산 신탁인 GDLC라는 것도 출시를 했는데 촬영 시점 기준으로 BTC, 이더, 솔라나, 리플, 그리고 아발란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촬영 시점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구성 자산이 빠질 수도 있고 새로운 구성 자산이 애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성 자산들의 비율도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촬영 시점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바스켓 형태의 신탁, 디파이 관련 신탁, 그리고 스테이킹, 자산을 이용해서 만든 투자 신탁도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에는 여러 가지 바스켓 형태의 투자 신탁이 있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알트코인, 단일 자산으로 구성된 투자 신탁이 있다는 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투자 신탁 같은 경우는 NAV 대비 펀드 가격이 높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사실 거의 모든 신탁이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서 이 펀드 가격이 결국에는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전제를 했을 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펀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수단, 투자 수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높은 투자 신탁의 예로는 파일코인이나 솔라나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신탁에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기관에서 이런 알트코인 투자 수단 또는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시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가상자산 신탁 대부분이 지금 현재 NAV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프리미엄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탁은 아무래도 발행이나 이런 상환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공인된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런 알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규제 변화를 감안했을 때는 사실 어떤 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글로벌 ETF 책임자죠. 데이브 라발 같은 경우는 단일 자산 상품이 더 많이 출시될 것이고 지수 기반 상품이라거나 더 다양한 상품도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알트코인 신탁이 현물 ETF로 변환되려면 SEC의 입장도 있고 또 규제적인 변화, 인포메이션 게더링 기간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ETF 전환에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만약 ETF로 전환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런 알트코인에 엄청난 유동성이 유입될 것이고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트코인 신탁 또한 가상자산에 더 많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어떤 주류 투자 옵션이 되었고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직후에 나타난 어떤 자금 유출입 흐름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보다 엄청 더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ETF에 대한 자금 유출입 흐름이 이전보다는 조금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더 많은 알트코인 신탁이 장기적으로 현물 ETF 로 전환이 되고 승인이 된다면 전체 가상자산 산업이 주류로 편입되는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금 유출입의 규모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전보다 조금 더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시 이후부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까지의 자금 유출입을 어떤 순유입 흐름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금 ETF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금의 어떤 절대적인 순유입 규모 그리고 13F나 어떤 공시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현물 ETF를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알트코인 투자 신탁이 현물 ETF로 전환됐을 때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알트코인 신탁이 현물 ETF로 전환됐을 때 어떤 시장에 대한 임팩트 그리고 가상자산이 가질 어떤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사이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